물적 분할은 물적 분할 자체에서 기업 가치 훼손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걸 왜 하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물적 분할 자체는 기업 가치 훼손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동시 상장이나 물적 분할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좀 약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적 분할 이후에 뭘 하려고 물적 분할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시를 강화하는 부분이 니네가 물적 분할을 하려 그러면 이거를 왜 물적 분할을 하려 그러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부 중에 부실한 사업부가 있어서 물적 분할을 해서 팔아버리려 그런다. 맨날 돈만 까먹는 사업부가 있다면 이거 분할해서 팔아버리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상장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모회사 주가에. 자, 그럼 월요일 아침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 대표님 외로워 보이십니다. 아,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시청자와 함께 있는데 뭐가 외롭겠습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까 뭐 뉴스하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적 분할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예, 물적 분할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보려 그래요. 이게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물적 분할 얘기, 그러니까 물적 분할로 상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네.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게 3프로TV가 아닌가 싶어요. 아, 많이 했습니다. 예, 처음에 네.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할 때만 하더라도 물적 분할로 상장이 주주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그때를 기억하시죠? 지금이야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엄청나게 좀 비판의 소지가 되고 저 물적 분할한다는 소문만 나도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을 때 3프로TV에서는 이제 물적 분할로 상장이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발생을 시키고 모회사 자회사 간에, 그리고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분의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주가가 하락할 여지가 위험이 크다라는 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이제 물적 분할에 관련해서 이제 공론화가 되고 거기에 뭐 토론회 같은 거 할 때도 저도 참여를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물적 분할로 상장에 대해서는 대선 토론,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모든 후보들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나온 개선책은 세 가지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공시 강화, 상장 심사 강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는 상장 기업이 기업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을 할 때 네. 뭐 내가 개인 주주인데 나는 그게 싫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주식을 기업에서 사주는 겁니다.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을 할 때 이게 이런 안건이 대주주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소액주주가 보기에는 이건 부담이 너무 크고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할 때 이거를 좀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은 그 반대표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지분이 50%가 넘어가기는 어렵잖아요. 네. 예, 의결권을 행사할 때. 50% 넘어갈 일은 경우 없죠. 뭐.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의 통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주주총회를 네, 하더라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0% 넘는 소액주주들이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의결권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부결을 시킬 수 없겠지만 주식 매수 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그 기업에서 돈을 다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 매수 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금 부담이 생겨서 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은 원래 그 기업이 두 개를 합치는 합병이라든지 포괄적 주식 교환, 그러니까 수합이라고 하죠. 네.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 사업을 갖다 파는 거, 영업 양수도, 네. 그리고 분할합병, 우리 회사를 쪼개서 딴 거랑 합치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주식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에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예, 주식 매수 청구권이? 예,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 원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 행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매번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 예. 나는 한 번도 못 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3만 원 뭐 이렇게 주식 갖고 있는데 예, 갑자기 예. 뭔 이벤트가 생겨서
회사한테 야 내 주식 3만 원에 사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합병. 합병. 내가 어떤 회사랑 우리 회사가 어디랑 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 네. 그러면 의결권에서 내가 의결권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나 혼자 반대한다고 이게 반대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럼 난 반대니까 내 주식 사주세요. 이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게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영업양수도 분할 합병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싫어했던 물적 분할은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번 물적 분할도 그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걸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다시 사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범위에 그 물적 분할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지? 그런 이벤트를 경험하지 않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 한번 회사 그 G3BNT인가? 거기가 그런 회사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디에 임수 아마 합병이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할 때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나 아니면 내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총에서 반대하면 주식 매수 청구한 걸로 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인가? 예.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디랑 또 이렇게 현대중공업으로 갔죠. 그렇죠. 예. 그때도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물론 얘긴 했는데 제가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그럴 때 이제 제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물적 분할도 그 대상이 된 건데 네. 사실 물적 분할은 100% 자회사를 만드는 거여가지고. 아니 근데 그 가격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가격이 막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좀 이따 건데.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예.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는 가격이 있어요. 네.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주총을 해가지고 이거 합병을 며칠 한다. 기준으로 한다 이게 있어요? 예. 그거가 있어요. 그거는 그 규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도 왜 그걸 시가로 하냐, 공정가치 평가로 하자 이런 논란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논란인지는. 네네. 그럼 이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고요. 그게 사실은 물적 분할은 100%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이라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LG화학 전에는 물적 분할이 이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기업 가치라는 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책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좀 안 좋다라고 느껴서 주식을 많이 팔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가치하고 주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물적 분할 자체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제도적으로 봤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의 범주에 넣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물적 분할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실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상장을 하면서 생겨나는 기업 가치 훼손들이 발생한다는 법이 인정이 되면서 물적 분할도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시 책임이 강화를 하는데요.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물적 분할은 물적 분할 자체에서 기업 가치 훼손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 가치가 물적 분할한다고 훼손되는 게 아니고. 예. 네. 이걸 왜 하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기업 가치에 훼손이 생겨요. 네. 물적 분할 자체는 기업 가치 훼손에 영향을 안 미쳐요. 제가 이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남길남 박사님이 연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분이 남길남이에요? 예.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 남자가 2개 들어가니까.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남길남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앞뒤가 똑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 이후에 기업 가치는 좀 올라가는 걸로 나와요. 네. 근데 물적 분할 이후에 동시상장이나 물적 분할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다 주가가 좀 약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적 분할 이후에 뭘 하려고 물적 분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시를 강화하는 부분이 니네가 물적 분할을 하려 그러면 이거를 왜 물적 분할을 하려 그러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라. 네. 그리고 이거를 뭐 부실한 사업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부 중에 부실한 사업부가 있어서 물적 분할을 해서 팔아버리려 그런다. 네. 그런 거는 사실 특별히 회사 가치에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쁠 건 없잖아요. 맨날 돈만 까먹는 사업부가 있다면 이거 분할해서 팔아버리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상장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모회사 주가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시를 강화를 해서 물적 분할을 하려면 왜 하려고 그러는 건지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주주 보호 방안이 뭐가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공시하도록 하고요.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예상 일정 언제 너네 상장을 하려 그러는지도 공시를 하고 네. 계획이 변경되면 정정 공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장심사 강화인데요. 물적 분할한 지 5년 이내에 자회사를 상장하려고 하면은 모회사의 일반 주주들에 대한 보호를 엄중하게 따지겠다. 이게 말로 하면 되게 구실구실하게 좀 모호한데 네. 그냥 뭔 얘기냐면 그냥 물적 분할하고 5년 내로 상장 안 시켜준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 메시지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물적 분할하면 상장을 안 시킬게요라고 이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장 심사를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안 시켜주겠다는 얘기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해석을 하실 때.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게 이번에 주정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물적 분할된 회사 규정 시행되기 전 이미 물적 분할이 된 회사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강화된 상장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일반 주주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분할 결정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청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손해회복을 해줄 거고 네. 일반 주주들의 지지와 동의를 못하면 물적 분할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왜 물적 분할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물적 분할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물적 분할은 그냥 네. 거의 사실상 못한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됐던 그래도 끝까지 검토가 되다가 좀 이번에 안 들어간 거는 자회사 주식을 배정받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참 그 개인 주주들이 네.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 모회사 주식 말고 자회사 주식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 모회사 주식 네, 우리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제 LG 화학이랑 LG 엔솔이니까 예. LG 화학 주식 갖고 계시던 분들은 내가 이 2차 전지 분야에 정말 큰 가능성을 보고 LG 화학 주식 가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예.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하고 이제 상장을 하니까 이 허탈해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탈한 게 단순히 마음이냐는 거죠. 돈도 허탈해졌죠. 돈이 허탈해진 게 네. 이게 사실은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모회사가 보유를 하기 때문에 모회사가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론가들의 얘기예요.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론가들의 얘기인데 네. 실제로 시장의 평가를 보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112조 원입니다. LG 화학이 현재? 예. 예. LG 화학이 엔솔 주식을 81%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LG 엔솔 지분 가치만 90조잖아요. 네. LG 화학이 들고 있는 거. 근데 LG 화학의 시가총액이 43조 원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LG 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LG 화학 시총은 43조밖에 안 되는데 LG 엔솔 주식 90조 원 갖고 있는데 시총이 43조밖에 안 되는 주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가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엄연한 현실인데 네. 이게 야 이론적으로 LG 화학의 기업 가치는 뭐 LG 엔솔의 지분 90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평가가 된 겁니다라고 백날 얘기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 LG 엔솔만 그런 게 아니라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 SK 케미칼의 바이오 산업부를 떼어서 상장시킨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그렇죠. 예. 근데 SK 케미칼의 그 시가총액이 1조 9,700억 원, 2조 원입니다. 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총이 8조 5천억이에요. 근데 SK 케미칼 지분율이 68, 거의 70% 가까이 되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SK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치만 5조 8천억이에요. 네. 근데 SK 케미칼 시총이 2조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 이론적으로 물적 분할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네.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회사 주주들이 그 자회사의 지분을 갖게 해달라.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킬 때 그 내 주식 가진 것만큼 모회사 자회사 주식 다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논의가 있었을 때 좀 그나마 가장 심플하게 제도 개선을 좀 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공모주 배정할 때 LG 엔솔을 상장을 시킬 때 공모주를 나눠 팔잖아요. 기존 주주들한테 이걸 좀 주겠다. 예. 그게 금투협 개정으로 하세요. 법 개정 안 하더라도 네. 금투협 규정으로
우리 사주는 몇 %, 뭐 기관은 몇 %, 뭐 개인은 몇 %, 이렇게 공모주를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럴 때 기존 기존주주들 주주들에게 대해서 배정을 해주는 안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것도 괜찮네요. 예, 공모주를 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네. 거니까 물론 내 돈 내고 사는 거긴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분할을 하고 바로 상장을 하면 네. 그냥 그 주주가 그 주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할을 하고 예를 들어서 5년 있다 상장을 하면 네. 그 주주가 그 주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을 할 때 주주한테 해줘야 되는 건지 상장을 할 때 주주한테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문제 좀 있네요. 예, 그리고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네. 분할을 한다 그럴 때 떨어지는 게 있고 분할 후에 상장을 한다 그럴 때 떨어지는 게 있고 실제로 상장을 할 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주주가 피해를 본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애매해요. 네. 주가의 움직임만 보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러면은 가장 낮은 수준이 음. 주식 매수 청구권. 내가 반대하면 최소한 내가 반대했던 그 가격에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은 굉장히 약한 수준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이 자회사 주식을 배정해주는 안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분할 상장할 거면 그냥 자회사 주식 나 주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좀 우리한테는 좀 손이 좀 안 닿는 얘기긴 한데 원래 기업을 n분의 1로 해서 나눠 가지고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회사 주식도 사실은 n분의 1만큼 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걸 내가 싫어한다 그러면 그 주식 나 주세요. 내가 갖다 시장에다 팔게요. 하는 게 그렇게 과도한 요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상장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주주 가치가 그렇게 인식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요. 그럼 그 회사 모든 것의 n분의 1을 그 주주 거다라고 인정을 좀 안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장을 한다는 건 더 네. 이상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퍼블릭 회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오너가 아니고. 예, 내가 네. 창업자고 내가 파운더고 이거 내가 최대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 전체가 내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파는데 돈을 n분의 1로 나눠달라고? 내 자회사의 주식을 n분의 1로 나눠달라고? 네. 이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면 다 그러냐라고 봤을 때 이거를 100%다 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미디어 그룹인 비방디가 자회사 유니버셜 무직을 분사해서 상장을 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유니버셜 무직을 쪼개서 파는데 오히려 비방디 주식가가 쫙 올랐어요. 하루에 한 20%씩 막 오르더라고요. 분할해서 파는데? 예.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분할해서 상장하는데? 예, 유니버셜 뮤직을 분사해서 상장시킬 때 네. 그때 이 분할해서 상장시킬 때 자회사 주식의 60%를 비방디 주주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요? 예, 그럼 내가 비방디 주식 가지고 있는데 유니버셜 무직 상장하는 그 주식의 60%를 나한테 줬다니까요. 주식이 60%를? 그러니까 통으로 준 게 아니라 60%를 나눠줬겠죠. 그러니까 나눠줬겠죠. 지분율대로. 예.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 상장을 하는데 네. LG 화학 주주들한테 엔솔 주식 다 지분율만큼 나눠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엔솔을 상장하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상장이라는 개념이 아까 주인 없는 회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내가 이거를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킨다는 거는 이 회사가 더 이상 내 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LG 입장에서는 그걸 상장시킬 때 그런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건 그래도 내 거다. 그래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줘야 되겠다는 인식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분할로 상장을 할 때. 예를 들어 다임러 트럭 같은 경우에 다임러 그룹 있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네. 그러니까 다임러 트럭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할 때 신주의 65%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다임러 트럭이라는 회사가 분할이 됐을 때 네. 그때 원래 다임러 그룹의 이름을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으로 바꿨어요. 이름 자체를. 그러니까 다임러라는 그룹은 트럭이랑 벤츠가 같이 있는 데였고 트럭은 아예 빼서 상장을 시켰으니까 네. 여기는 이제 우리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장이라는 거의 의미가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영국의 GSK 같은 경우에 GSK는 센트롬 아시죠? 우리 약 비타민. 네.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헬리온이라는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할 때도 네. 신주의 54%를 모회사 주주한테 배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상장을 할 때 우리가 자회사를 상장시킨다는 거를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 팔아갖고 자금 조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렇게 볼게요. LG화학이 LG엔솔을 상장을 시키는데 그 주식의 80%를 LG화학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LG엔솔 주주는 뭐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리잖아요, 들러리. 주인은 따로 완전 80% 주주가 절대 있는데. 장악하고 있는 주인 따로 있고. 예. 네,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이게 코스피 주식 분산 요건이 네. 코스피에 있는 전체 주식의 25% 이상을 분산시켜 놓지 않으면 네. 아예 상장사로 인정이 안 돼요. 규정 자체가. 그래요? 예, 근데 여기는 80%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론 주식 분산 요건에 지분 비율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수도 있어요. 주식 수가 500만 주가 넘으면은 상장 유지가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네. 어쩌면 그 중에 하나인 25%에 하나는 참 못 미치는. 그러니까 엔솔 주주들은 의결권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 없죠, 뭐. 그러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우선주잖아요. 아, 그럼 배당이라도 많이 해주든가. 배당이라도 많이 주든가. 아니면은 그 주가의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우선주가 왜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아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아, 그럼 LG 엔솔의 상장 주식은 사실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 디스카운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신주인수 청구권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 네. 이거는 국회의 민주당 기용의원의 법안으로 발의는 돼 있어요. 물론 현실성은 좀 없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모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의 50%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거. 네. 이게 법안으로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혹은 뭐 아까 그 예를 들어 주신 그 벤츠 같은 경우에 왜 그런 분할을 하죠? 그러니까 저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말씀 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럼 굳이 분할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 네. 대표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투자 유치, 매각, 구조조정, 지주화 이렇게 물적 분할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 물적 네. 분할을 하는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이렇게 안에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정프로님이 지휘하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네. 저랑 잘 안 맞아요. 근데 저도 잘해요. 근데 정 대표님한테 맨날 혼나고 막 저 뭐만 하면은 뭐 못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를 쪼개놓으면 네.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럴 때 해요? 그러면 물적 분할을 합니다. 아. 아니면 제가 맨날 사고 치고 막 어디서 저 돈 까먹고 막 그래요. 네. 그럼 저를 팔아버리고 싶어요. 네. 그럼 저를 쪼개요. 네. 그다음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물적 분할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 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만약에 그 기존주들한테 막 60% 70%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나라는 음. 지금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나가 주주예요. 아, 특정 오너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 아니 자회사를 팔아서 오너가 돈을 다 가져가면 횡령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우리한테 잘 와닿질 않아서 그런 방금 거예요. 말씀하신 건 완전 가상 상황입니다. 전혀 실제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죠. 그렇죠.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아, 사례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부적절했습니까? 네. 이거 사과드립니다. 네. 예. 저 신말 써야 되나요? 아, 또 왜 그래 나한테. 그래서 네. 남길래 박사님의 연구 결과가 어땠냐면은 네. 물적 분할을 했을 때는 물적 분할 자체는 오히려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산업 평균을 기준으로 해도 올라가더라. 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가 뭐 전문화를 위해서 하거나 효율화를 위해서 하거나 이런 이유로 물적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동시 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디스카운트가 발생을 하더라. 이 부분이 이제 얘기를 특히 모회사는 자회사에 비해서 평균 27% 정도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물적 분할 사례 다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고. 네. 저는 이 얘기는 좀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적 분할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물적 분할의 정상화. 지금은 우리가 물적 분할에 대한 공포가 워낙 커서 지금 물적 분할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빠져요. 그죠? 왜 물적 분할을 하는지, 네. 뭘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게 묻히고 물적 분할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가 빠지면 지금 그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손해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댓글에 잠깐 나와서 제가 이 얘기했을 때 되게 불편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철강 부문을 물적 분할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했던 이유가 철강 부문을 해놓으니까 옆에 리튬이나 니켈이나 수소나 이렇게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다 철강 멀티플에 합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강하는 분들은 맨날 그러죠. 야 철강에서 돈 벌어가지고 니네 맨날 돈만 까먹잖아. 네. 니네 뭐 하는데 맞아.
그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업 부분을 두 개 나눠놨던 것을 내부적으로 나눠놨던 것에 넘어서 아예 계열사로 분리를 하고 포스코 홀딩스를 만들겠다는 거고.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빠지고 봐요. 심지어 기관들도 다 던지고 봐요. 그거는 물적 분할도 아니고 그 불법 파견 이슈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협력업체들 직원 고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근데 물적 분할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빠지니까 개인주주들이 너무 큰 손해를 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물적 분할이란 단어에 집착을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 KT 같은 경우에 데이터 사업부를 사실상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아 그래요? 근데 물적 분할이란 단어를 안 쓰고 신설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업부를 현물 출자를 합니다. 네? 그럼 똑같잖아요. 아 물적 분할을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업부를 현물 출자를 하나, 아니면 자본금을 엄청 큰 회사를 만든 다음에 내 사업을 영업 양수도로 파나,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물적 분할에 대한 포비아가 있다 보니까 물적 분할이라고 단어만 안 나오면 똑같은 행위를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물적 분할의 정상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어에 집착하실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기업 가치 왜 물적 분할을 하느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물적 분할로 상장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14년에 한 324개 동시 상장에서 324개가 있다가 8% 정도 줄었어요. 이게 그 말레이시아 거래소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그대로 말레이시아 거래소에 반영이 돼 있는데 2022년부터 동시 상장을 하려면 모자 기업 지배 관계를 중단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상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 지배관계가 중단된 걸 입증을 해야 된다?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동시 상장은 영업 범위 중복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상장할 수 있어요. 둘이 이게- 중복되는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같은 뭐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거. 예.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최근에 좀 논란되는 회사들 몇 개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그래요. 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랑 팹리스 분할하려 그래가지고 주가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분할을 하는 건지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사를 검토하려 한다. 요게 얘기가 있고 이유가 고객과의 이해관계 상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게 파운드리랑 팹리스가 같이 있으면 네네네. 파운드리의 고객사가 팹리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팹리스가 파운드리에 같이 있으면 다른 고객들이 야 우리 거 갖다가 딴 데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고민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DB 하이텍이 이거를 쪼개서 팹리스를 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얘를 상장을 시켜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그냥 팔라 그러는 거라면은 뭐 그닥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상장시켜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조금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굉장히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네. 너무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가 좀 필요하다. 정상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뭐꼭 재미로 제가 들을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가 제도 얘기는 웬만하면 좀 네. 흥행성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슈는 워낙 우리 시장에 네. 핫했던 이슈를 한 번 정도는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몇몇 큰 그 물적 분할 과거 사례들이 워낙 이제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기억들을 많이 심어줘 갖고 이후로도 계속 지금 아주 공포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정상화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 정리해 주신 우리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올라가십니까? 예, 가서 일해야죠. 예, 자리에 좀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